만약에 유언자가 참여를 요청해서 증인이 됐다. 그러면 공정증서의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유언 공증에서 공증인이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사실관계를 좀 보겠습니다. 망인은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다. 망인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B에게 망인 자신의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. 그리고 위 사무소 직원이 C가 유언 공증 당시 증인으로 참여하여 공정증서에 기명 날인하였다. 상속인 중 일부는 망인과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B가 공증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망인 스스로 자신의 유언을 공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이고, B는 망인과 같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유언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증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무효이며, 증인 결격자 C가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주장을 했다. 이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,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다른 변호사한테 자기의 유언 공증을 의뢰한 거죠. 그러니까 망인과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공증한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.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 있고, 또 같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니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냐. 또 하나는 공증사무소의 직원은 증인 결격자가 아니냐. 그래서 무효다. 이제 이 세 가지 점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소송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서울고등법원 2011년 10월 31일자 판결인데요.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는 작성자가 공증인과 법률사무소 공증 담당 변호사 B라고 되어 있어서 공증을 요청한 피상속인과 공증인 B가 동일인이라거나 동일한 법률적 주체라고 할 수 없고, 실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유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이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C의 증인 자격은 인정된다. 이렇게 하면서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속인증 일부가 상고를 했고,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대법원에서는 첫 번째, 공증 담당 변호사인 B가 돌아간 망인하고 이제 동일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면, 피상속인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증인 B에게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재척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. 같은 사무소에 근무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증할 수 없다거나, 또 그게 동일인이라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재척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. 이렇게 우선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보조자인 공증사무실 직원, 이거는 유언자가 증인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C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 바,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. 그래서 파기환송한다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, 앞에 이제 뭐 이해관계가 있다느니 뭐 피상속인하고 동일한 주체라느니 이런 거는 다 이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, 공증인 사무실의 보조원, 그 직원이 증인이 됐을 때 그게 유효하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공증사무실 직원도 증인이 될 수는 있는데, 그때는 유언자가 요청을 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그런데 이 원심에서는 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. 심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판단 안 했죠. 근데 그러고 나서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.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.
이제 여기서 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유언 공증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앞에서 볼 때 공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. 지금 공증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제 공증인은 되는 거고 같은 사무실에 있다고 그래도 그건 뭐 지장이 없다. 이제 그건 정리가 된 거고 과연 그러면 증인은 어떠냐? 여기서 이제 이 공증인법에 보면 절대적 증인 결격자가 있고 상대적 증인 결격자가 있습니다. 절대적으로 증인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선 미성년자,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, 피한정 후견인. 이거는 이제 뭐 치매나 뭐 이런 정신적인 의사 능력의 문제로 성년 후견인이 이제 결정된 경우가 있거든요. 또 한정 후견인 결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.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남한테 이제 유증을 하는데 거기에 장남의 배우자하고 장남의 직계혈족인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거를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증인 결격자가 아까 얘기를 한 공증인의 친족도 이제 공증인법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증사무실 직원, 이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도 유언자가 참여를 요청을 하면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공증인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. 만약에 유언자가 참여를 요청해서 증인이 됐다 그러면 공정증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단순히 그냥 요청하고 증인이 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유언 공정증서에 유언자가 요청을 해서 그 공증사무실 직원이 증인으로 참여했다는 기재가 있어야 유효한 공정증서 유언이 됩니다. 네,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